1번 부산 왕복 운전. 저희가 이번에 부산에 갔다가 창원에 갔다가 어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고속도로 운전은 밤이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화물차가 좀 적어서 그런가. 어쨌든 한 4시간을 운전하고 피곤해서 양압기도 이제 못 꼈더니 오늘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보통 일할 때는 제가 안 졸려 하는데 굉장히 졸리고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운전입니다. 천사도 운전하면 악마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운전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 그리고 운전의 목표는 무엇인가? 어떻게 운전을 하는 것이 운전을 잘한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운전 잘하는 법. 우선 운전의 목표를 좀 다시 생각해보면요. 운전의 목표는 빨리 가는 게 아니고 안전하게 도착하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안전하게 도착하느냐? 우선 기본에 충실해서 급가속, 급감속을 하지 않고 부드럽게 운전을 해줘야 되고 도로의 흐름을 읽으면서 운전을 해줍니다. 내 앞차만 보는 게 아니라 내 뒷차, 앞에 차 멀리 보고 전반적으로 흐름을 파악하면서 운전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방어 운전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방어 운전은 앞에 차가 급제동을 할 수도 있고 옆에 차가 갑자기 끼어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의 수들을 생각해주면서 방어 운전을 해줍니다. 또 기교를 부리면 안 됩니다. 칼치기나 급정거를 한다거나 급가속을 한다거나 이러면 더 위험해지고 스트레스도 더 받고 장기적으로 보면 차도 빨리 망가집니다. 근데 보통 인간 빅데이터라고 하죠. 꼭 운전을 이상하게 하는 차들이 있는데 그 차들은 왜 그럴까 알아봤습니다. 3번 빌런 빅데이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도로 위의 빌런들은 1번은 특정 어떤 독일 브랜드의 차량, 2번 국산 SUV, 3번 택시, 4번 배달 오토바이. 나름의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1번 그 브랜드의 차량들은 보통 이제 차선 변경을 자주 하고 백미러를 보면 바로 이제 빵댕이 뒤에 붙어 있고 그리고 안전거리를 잘 안 지키죠. 칼치기도 하고 막 요리조리 비집고 들어가고 신호 바뀌면 막 튀어나가고 그리고 앞에 그 차가 있으면 급제동을 좀 많이 해서 저는 이 브랜드의 차가 앞에 있으면 좀 피하거나 양보를 해줍니다. 이분들이 그러는 이유는 아예 브랜드 자체가 운전의 재미를 강조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공격적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그 브랜드를 선호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브랜드의 스포츠 모드도 있고 가속도 빠르니까 약간 본인 차에 대한 과한 자신감으로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국산 SUV 차량은 내 차가 크니까 이런 마인드로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SUV를 잠깐 운전했을 때도 느꼈던 건데 내 차가 크고 좀 위에 앉아있고 멀리 보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좀 운전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차선 변경도 좀 과감해지고 앞차에 좀 더 붙는다든지 아니면 골목길에서 일단 머리 먼저 넣는다든지 그래서 무의식적인 게 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3번 택시. 택시는 제가 웬만하면 이제 안 타려고 하는데 이게 안 그러신 분들은 안 그러시는데 이제 급가속이랑 급제동을 너무 많이 하시죠. 차선 변경도 좀 무리를 많이 하시고요. 승객을 태운다고 갑자기 이제 멈추기도 하고 쌍깜빡이만 키면 아무 데서나 멈추는 그런 느낌입니다. 특히나 요새 전기차가 택시로 쓰이면서 이 급가속 급제동이 너무 힘들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택시기사님들은 정해진 같은 시간대에 한 명이라도 더 승객을 태워야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생긴다고 하고요. 직업적으로 운전을 하시다 보니까 오랜 시간 운전하고 좀 피곤하고 스트레스도 쌓여서 운전도 아마 거칠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배달 오토바이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배달하고 이제 다음 걸 또 배달해야 되기 때문에 차랑 차 사이로 막 가고 신호 무시하고 인도로도 가끔 다니시고 갑자기 골목에서 툭 튀어나오죠. 오히려 신호를 지키면 좀 손해본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운전할 때는 뒤에 있는 오토바이가 잘 안 보이기도 하니까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 모든 분들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4번 공격적인 운전자. 좀 이런 저의 선입견들 외에도 그냥 과하게 운전하고 좀 위험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여기에도 좀 나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조급함과 경쟁심, 남들보다 한 칸이라도 더 빨리 가야 된다는 그런 강박과 차선 변경을 많이 하면 더 빨리 도착할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시간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좀 급하게 운전하지 않도록 출발부터 좀 넉넉하게 하고 차 막힐 거를 미리 고려해서 좀 급하지 않게 여유롭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2번은 두 번째로는 운전에 대한 과한 자신감. 나는 운전을 잘해서 괜찮아. 이런 이제 과한 자신감이죠. 급가속, 갑자기 멈추고 칼치기 하고 본인의 운전 실력을 과대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운전 잘하는 거는 빨리 가는 게 운전을 잘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안전하게 방어 운전을 하는 것이 잘하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운전하는 거는 레이서들이겠죠. 서킷에서만 해당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운전을 잘한다는 자신감부터가 좀 잘못된 자신감이겠죠. 실제로는 방어 운전 개념이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 해소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가 굉장히 나 있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과격한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SUV나 대형차를 타게 되면 차가 커서 좀 심리적으로 강해진다고 착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감정을 잘 조절하고 여유로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5번, 스포츠카는 왜 타냐? 그러면 스포츠카는 왜 탈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아니, 안전하게 운전할 거면 뭐하러 좋은 차 타냐? 운전하는 재미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스포츠카를 타는 건 빠르게 갈 수 있어서 탄다기보다는 이제 운전하는 재미, 그리고 운전하는 감각, 이런 재미를 느껴야겠죠. 차가 주는 코너링에서 오는 감각이나 아니면 뭐 서스펜션이 반응을 한다거나 엔진 사운드나 핸들을 잡았을 때 그 노면의 감각을 전달해 주는 거, 즉각적인 브레이크 반응, 뭐 이런 거를 즐기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스포츠카를 타본 적이 없고요. 가까이 갈 때는 뭐 운전하는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멀리 운전을 할 때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쓴다거나 반자율 주행도 됐으면 좋겠고 승차감도 좋았으면 좋겠고 안마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이 BMW는 너무 와일드하고 벤츠는 살짝 나이 드신 분들이 타는 것 같고 포르쉐는 뭐 장거리가 좀 걱정되고 물론 이제 제가 살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제 마음속에 다음 차는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이걸로 미리 정해놨습니다. 사실 아직 사진 않을 건데요. 그냥 여유롭게 봐서 다음 차로 잡아뒀습니다. 사륜구동이라 민첩하고 가볍고 전기차기 때문에 가속력도 좋고 고속도로에서는 자율주행 기능이 있죠. 자율주행 기능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승차감도 이번에 엄청 개선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디자인이 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전기차기 때문에 차를 뭐 한강이나 이런 데 세워두고 책상 깔고 노트북 하면서 일하는 그런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전기차를 타면 이제 공회 전화 안 시켜도 되고 캠핑 갈 때 차박도 되고 좋을 것 같았습니다. 6번, 운전은 안전한 게 실력이 좋은 것.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장거리 운전을 한 김에 어떤 게 운전을 잘하는 것일까? 어떻게 운전을 잘 해야 될까? 그리고 그분들은 왜 운전을 그렇게 하는 걸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즐겁게 운전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